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무척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내용 중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품질이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적 노력의 결과이다.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킨의 명언인데요. 주변에서 사람들을 보면 나이와 인품이 비례하지 않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정말 인품이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제는 출판 계약을 해서 이제 책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작가님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신 많은 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우리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 한 권을 공유할까 합니다.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독서법에서 본계적이라는 책인데요. 평범한 직장인 억대 연봉의 독서 컨설턴트로 거듭나다 1만 명의 대학생과 직장인이 검증한 기적의 독서법, 박상배 작가의 본계적이라는 책입니다. 도입 부분에서 많이 감동을 주었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책 한 권이 큰 위로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운명처럼 만난 책, 새로운 삶을 선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박상배 작가는 2008년 8월 새벽 4시에 한여름인데 한강다리 위에서 맞는 새벽은 차갑기만 했다로 첫 글을 시작을 합니다. 발밑에 흐르는 한강의 물결이 유혹하듯 출렁였다. 곧 이승에서의 삶을 송두리째 걷어갈 물결이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서 생을 마감하려고 새벽 4시에 한강다리 위에 있었던 거죠. 이 박상배 작가에게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 그리 특별할 것도 나쁠 것도 없는 평범한 삶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첫 딸이 태어나면서부터다 라고 하면서 2001년 11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맞이해서 장밋빛 인생을 꿈꾸지만 그 아기가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아이가 말을 하지도 못하고 몸을 뒤집지도 못하고 그냥 처음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였다고 해요. 그래서 좀 늦는 것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 그제야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진단 결과는 아이는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평생을 걸을 수도 혼자서는 몸을 가눌 수도 없다는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고 많이 힘들어했다는 내용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부터 2007년까지 약 4년 동안 아이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대요. 안경원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하는 치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식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총각 시절부터 주식 관련 책을 꽤 많이 섭렵하면서 꾸준히 노하우를 쌓은 덕분에 수익이 제법 괜찮았지만 행운은 딱 거기까지였다고 합니다. 2007년 초 어느 날 해외에서 열리는 안경 거만 컨벤션 행사에 참여하느라
친구에게 주식 계좌를 맡기게 되었다고 하는데, 형제보다도 믿을 수 있는 친한 벗이었는데 친구는 그 전 재산 10억 원을 들고 행방을 감춰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상배 작가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불만에 가득 차서 매일 술을 마시고 지냈대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삶을 정리하자 결심하고 한강을 찾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보기 위해 꺼져 있던 휴대폰을 켰는데 아내가 보낸 문자가 눈에 들어왔다. 지금보다 빚이 10배가 많아도 좋으니 옆에 있어줘요. 그 문자를 보고 차마 뛰어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참을 울다가 문득 나처럼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굉장히 궁금해졌대요. 방법을 고민하다 혹시 책이라면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씻지도 않고 그 길로 바로 동네 서점에 갔다. 까치머리에 눈곱이 잔뜩 낀 얼굴, 낡은 추리닝 차림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은 전형적인 백수나 거린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벌건 대낮에 바깥 출입을 했는지 낯이 뜨겁대요. 서점에서 책을 둘러보던 중 인상적인 책 한 권을 만났는데 선명한 노란색 띠지에 새겨진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당신을 위한 인생의 반전이라는 글귀가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꼭 나 같은 인생을 위한 책이란 생각이 들어서 덥석 책을 집어 들었대요. 그 책이 바로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이 쓴 10m만 더 뛰어봐 였다고 합니다. 참,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 IMF 시절 한순간에 몰락한 저자가 밥 한 끼 밥값이 없어서 소주로 허기를 달래며 새벽부터 강남역 지하도에서 전단을 돌리는 열정과 뚝심으로 1년 만에 20억 원의 빚을 갚고 재기에 성공한 내용을 담은 책이었대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저자가 죽으려는 마음을 접고 재기한 이야기는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다 라고 쓰여있네요. 책을 다 읽고 곧바로 저자가 운영하는 뚝심 카페에 가입을 했대요.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 큰 위로가 되었대요. 카페에서 주관하는 독서 공모전에도 응모해서 서툰 글솜씨지만 진심을 담아서 독후감을 썼고 보름 후 카페에서 1등으로 당선됐다는 연락을 받고 1등 상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 100만 원은 내게 바닥까지 추락했던 삶에 자신감을 다시 끌어올려준 한 줄기 빛과 같았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신다면 희망으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따뜻한 격려에 나는 처음 10m만 더 뛰어봐를 읽었을 때보다 더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10m만 더 뛰어봐 못지않게 내 마음을 움직인 책, 가슴 뛰는 삶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만 있을 뿐 분명한 인생의 비전을 갖고 살지는 못했대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별 표시를 하는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잖아요. 베스트셀러인 만큼 처음부터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제 성적에 맞춰서 안경광학과를 진학을 해서 졸업한 뒤에 안경사로 일하던 중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안경원 바닥을 청소하다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 친구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연수원 동기인 듯한 7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 도망가고 말았대요. 이후 한동안 방황하며 다시 공부를 해볼까 고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됐다고 합니다. 진지한 성찰 없이 알량한 자존심만으로는 삶을 변화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슴 뛰는 삶은 뚜렷한 비전 없이 살던 나를 되돌아보게 해준 소중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삶은 어떤 것일까?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요즘 특히 저에게 깊이 다가오는 단어는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책임감. 어떤 교수는 품위유지를 위해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겠고, 어떤 교수는 생존을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겠고, 다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과연 학생들을 배려하고 학생을 위한 진정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저 스스로도 책을 읽으면서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저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함께 나누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책을 읽고 또 몇 명의 학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방송을 보면서 희망으로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끊임없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 보면 연락을 많이 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을 위해서 제가 진심으로 해줬던, 그때 당시는 학생에게 별로 기분 좋지 않았을 가르침, 이제 그랬던 학생들이 연락이 올 때, 이 녀석이 철이 들어가는구나,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해 준 것을 이제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서 무척 감사한 시간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어리고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거든요. 어떤 교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그래서 정말 그 꿈꾸는 꿈나무들의 꿈을 짓밟거나, 그리고 그 학생들을 아프게 하거나 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 또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250만원이던 월급이요 1570만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사가 될 수 있을까? 강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막막했대요. 그러다가 머릿속에 가슴 뛰는 삶의 저자인 강헌구 교수가 운영하는 한국비전교육원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비전을 코칭하는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나서 무작정 강헌구 교수님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두 코치를 만나게 되는데, 정말 책대로 하면 비전을 가질 수 있느냐, 강사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겸허하면서도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성심성의껏 대답해주는 두 사람을 보고 거금 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1년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강헌구 교수님, 저도 강헌구 교수님이 쓴 책을
처음 출판 나왔을 때 1, 2권으로 나눠진 책을 읽고 무척 감동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읽으면서 네, 공감이 많이 갔던 내용입니다. 그 책이 아들아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였을 거예요. 네, 그 책을 정말 제가 꿈을 꾸고 있을 때, 큰 꿈을 꾸고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했을 때 무척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면서도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대요. 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제 1년 과정을 끊고 이제 도전을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었지만 구본영 선생의 조언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데요. 그분은 초조해야 하는 나에게 너무 서두르지 마라. 고통이 쌓이면 더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곳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고통이 쌓이면 더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던 중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해준 또 다른 운명의 책, 성공을 바인딩하라를 만났다고 합니다. 한국 비전교육원에서 만난 이윤배 코치가 선물해준 책이었는데 네,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에는 또 그 책 저자와 함께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은 안경원에서 일할 때 월급이 2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편차가 있긴 하지만 많이 받을 때는 157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연봉은 내 삶의 변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 연봉보다는 즐겁게 피곤한 줄도 모르게 몰입할 수 있는 가슴 설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전율을 느낀다. 강사는 내게 천직이다. 앞으로도 머리가 하얗게 쓸 때까지 열심히 책을 읽고 많은 사람과 지식, 삶을 소통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산 지가 좀 되긴 했는데요. 뒤에를 보니까 22세를 발행을 한 네,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그래서 250만 원에서 1570만 원까지 삶을 바꿔놓은 이야기로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데 새벽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한강 다리 위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켜지 않았다면 아내가 보내는 문자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책을 읽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내야 합니다. 네, 살아내야 해요. 우리는. 아무튼 무척 감동적인 책이었고요. 정말 제가 또 좋아하는 명언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내용인데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만나라의 저자죠. 그 책도 제가 무척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결핍이야말로 성장을 가져다주는 가장 센 동력이다. 액션 없이는 어떤 것도 점화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최상태 작가의 그 말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은 180도 바뀔 수 있거든요. 어제도 정말 전문 분야에서 손꼽히는 멋진
이제 책 출간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작가님들, 이미 작가가 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 많은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난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어요. 그리고 책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힘든 시간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작가로서 참 공감대도 형성이 많이 됐고, 제가 책 쓰기에 투자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825시간에 요즘 마무리 수정 약간 순서 바꾸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추가로 한 10시간 정도 더 투자가 됐는데요. 아무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이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게 내가 맞대응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로 바꿔 쓰는 거죠. 주변에서도 보면 정말 늘 생각이 부정적이고 뒤에서 안 좋은 일을 꾸미려고 노력하고 없는 말을 꾸며서 하고 남의 험담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제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감이라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일을 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유능하고 똑똑한데 인성이 안 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참 비참한 현실이겠죠. 네, 언젠가는 알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들도.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친구 회사의 어떤 같은 동료 이야기나 뭐 바로 위에 상사 이야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좋은 사람들 이야기도 들리고, 그에 반대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리고, 또 열심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나누고 봉사하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지금도 한강의 출렁이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생을 이제 접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정말 밑바닥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이런 책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굳세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존 맥스웰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제가 어제 학생들 수업에 그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네, 저는 주로 대학생활 시간에 학생들에게 인성을 강조한 대학이다 보니까 인사하는 것이나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인데 놓칠 수 있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인생 팁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는데요. 결국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품질이라는 것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나 지적 노력의 결과, 본인이 변하고자 하는 의지, 네, 그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사람인데 변하지 않으면 더 바랄 게 없겠죠. 근데 너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책임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 10년이 넘어도 변하지 않고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 뒷다리만 잡는 사람이 있다면 네,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팀인지 적인지 알 수 없는, 네, 그런 속에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네, 서로를 조금 배려하고 좀 훌륭한 인품으로 따뜻하게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지금 학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거는 기대가 또 크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가 즐거운 부분도 있고 보람 느끼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책임감으로 저를 믿고 학과장을 맡겨주신 학교에 최선을 다해서 맡고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일부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마태복음 7장 7절에 제가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성경 구절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그 힘든 가운데 또 여러 가지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본계적에 대해서 제가 감동적인 부분을 앞에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늘 힘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은 우리 제자들, 지금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뜨거운 불판을 나르면서 살기 위해서 생활비와 또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제자들을 힘내고 바른 인성으로 그렇게 학교생활 잘해서 좋은 곳에 취업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서 오늘 권혜영 TV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